30대 초반의 남자들이 연애에서 고전하는 이유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남자가 어디까지 갈 사람인지 아직 견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35살 전후가 되잖아? 그러면 대표님, 보통 여자는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남자들도 나이에 영향을 받긴 해요. 받죠. 근데 이 받는 방식이 다 달라요. 남자는 여자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가치가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한번 확 재평가되는 그 구간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잖아요. 남자는 특히 30대 이 중반, 35살 이 전후에서 재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32살, 33살 때는 그냥 평범해가지고 소개팅 시장에서도요, 계속 평범하게 고전하다가 35살이 딱 되면서 판이 뒤집히는 남자들이 은근히 있어요. 한 2, 3년 사이밖에 안 나는데 그런 역전이 가능해요. 남자들이 이제 35살쯤 되잖아요. 남자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5가지가 증명이 되고 완성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이 이 35살 정도 되면 왜 재평가가 되는지 그 이유를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30대 초반의 남자야. 연애가 진짜 징그럽게 너무 안 풀린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답이 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약서 한 장. 남자들은 보통 30대에 접어들면서 결혼에 대해서 진짜 신중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결혼에 대해서 크게 흔들게 되는 고민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집. 요즘 시대에 30대 초반 남자 혼자 힘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집장만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시점에 남자들이 이래. 집도 없는데 뭐 결혼이야. 연애도 결혼도 자연스럽게 미루고 싶은 게 아니라 미루게 되는 거죠. 근데 35살 전후가 되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시작되더라고. 왜냐면 이제 그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회사 생활을 몇 년째 할 때잖아. 그리고 어느 정도 대출이나 청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닥을 잡은 남자. 그래서 이렇게 주거 계획을 하나둘씩 구체화하는 남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아주 많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예 그런 게 없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결정적 차이는 매매든 전세든 계약서에 이렇게 도장을 찍는 순간에 나중에 나 집 살 거야 이거에서 내 명의 계약 완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는 집이 크냐 비싸냐 이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본 사람이구나.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책임을 감당해본 경험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남자인데도 35 전후가 되잖아. 확신의 무게가 달라 보이기 시작해. 제가 딱 봐도 이제 좀 컸구나 성장했구나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연봉 앞자리의 마법입니다. 30대 초반 남자들의 연봉 분포를 보면요, 대부분 3천 후반에서 많으면 4천 후반 정도 돼요. 이 연봉이 혼자 살기에는 아무 무리가 없어. 근데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 달라지죠. 연봉 3천 4천만 원 남자들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여자 PD님 연봉 3,500인 남자친구 만났을 때 계산하는 것 같다고 그랬었잖아. 쏟아리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데이트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번 달 지출 좀 센데 이거 좀 아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사람이니까 하죠. 근데 이 조급함이 말투나 표정에서 티가 나긴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거를 숫자로 보지 않아. 아까 우리 PD님처럼 이 남자 아직 여유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근데 35살 되잖아요. 연봉 앞자리가 5에서 6으로 바뀌는 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단순히 월급이 조금 오른 정도의 문제가 아니야. 이 지점이 생존에서 여유로 넘어가는 심리적 마지노선이죠. 여자들이 느끼는 변화가 어떤 거냐면, 피디님 연봉 4,500이야. 어떤 생각 들어? 맞벌이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5,000은? 근데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다? 그래,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실제 차이는 크지 않아도 느낌이 달라. 그래서 이 앞자리가 4에서 5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요, 남자를 연애 대상에서 결혼 후보로 끌어들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35살이 연봉 5천 무조건 넘어야 됩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직종이나 회사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이거는. 다만 이 시기에 연봉이 앞자리의 숫자가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요, 시장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35살에 재평가되는 남자들은 갑자기 돈이 많아진 게 아니라 여자가 결혼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볼 수 있게 하는 그 숫자를 갖게 된 사람들인 거죠. 세 번째, 직함의 무게입니다. 30대 초반의 남자들 보면 직함 되게 다양하죠. 즉 이 시기에는 커리어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단계라는 시점이야. 그래서 사실 30대 초반의 남자들이 연애에서 고전하는 이유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남자가 어디까지 갈 사람인지 아직 견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자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때 30대 초반의 남자들은 한참 때니까 이직도 자주 하고요. 회사 안에서도 아직 검증 단계긴 해. 그래서 소개팅 시장에 나오면 여자들 머릿속에는 어떤 계산기가 굴러가냐.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지금은 좀 괜찮은데 한 2년, 3년, 4년 뒤에 보면 어떨라나? 이런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여자들이 봤을 때는 선뜻 인생을 걸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35살 전후가 되잖아? 그러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팀 내에서 역할이 분명해졌거나 과장급으로 올라선 남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중요한 거는 직함 그 자체가 아니죠. 한 조직에서 일정 기간 버텼고요. 맡고 있는 역할이 있다는 중요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때 느끼는 건 딱 하나. 이 남자 이제 직장에서 자리 잡았구나. 적어도 흔들릴 사람은 아니겠네.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야. 이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가정의 유지력으로 여자들 입장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요. 정착한 남자랑 아직 유동적인 남자랑 서서히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35살에 재평가되는 남자들은요. 한순간에 이렇게 확 올라온 게 아니라 안정 신호가 보이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정서적 안정입니다. 20대 30대 초반 남자들 보잖아. 보기에는 되게 깔끔하고 다 뭔가 안정된 느낌이야. 근데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애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 주말이면 게임, 술, 여자 만나러 가자, 클럽 가자 이런 남자들 있잖아. 아직도. 근데 사실 그런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게 큰 문제예요. 문제라기보다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인 거지. 결혼해도 저 모습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근데 35살 전후가 되잖아. 그럼 남자들의 라이프도 좀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노는 거를 줄이고 감정과 시간을 스스로 컨트롤하기 시작해. 왜냐면 이미 결혼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부질없다는 거 어느 정도 깨닫거든요.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시점이 되는 거죠. 순간의 즐거움보다는 커리어, 부모님, 미래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여자들이 여기서 느끼는 건 딱 하나예요. 이 남자 감정적으로 흔들리진 않겠구나. 약간 철들었다 이런 느낌.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 소개팅은 30대 초반에 했는데 3년 있다 다시 그 남자를 만났는데 달라졌더라고. 이런 얘기 진짜 많잖아요. 이게 바로 정서적 안정감이고요. 결혼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느낌이 확 달라진대. 이런 거 있잖아.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이거 꼭 챙겨드리고 있다. 이렇게 부모님을 챙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잖아. 그럼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 어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서적 완성이라는 건요. 재미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진정한 어른. 5번째입니다. 매달리지 않는 여유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매달리는 게 매력적이야? 덜 매달리는 게 매력적이야? 덜 매달리는 게 매력적. 근데 30대 초반 남자분들 소개팅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 연락 타이밍 재고 식당 아주 좋은데 예약 잡고 답장 안 오면 전전긍긍하고 손편지 써서 주고 집 앞에 기다리고 너무 순수하고 좋지. 근데요 그 표현이 너무 지나치면 그게 관심이 아니라 집착처럼 보여. 이 남자 나 없으면 흔들리겠네. 매력도 떨어지는 거야. 근데요 이랬던 남자들도 35살 전후가 되잖아. 태도가 좀씩 변하기 시작해. 연애보다 내 삶의 루틴이 잡히기 시작하고요. 운동, 휴식, 일, 자기 관리 이게 우선순위야. 여자 없이도 굴러가는 자기의 삶이 시스템화된 거죠. 그래서 소개팅을 해도요. 너 없어도 괜찮아. 난 내 삶이 충분히 단단해. 이 정도의 여유가 나와. 그걸 여자도 대화하면서 느껴. 이때 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딱 하나 뭐냐. 이 남자 나 없어도 살겠는데?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어때? 더 매력적이야 그 남자가. 근데 이런 여자가 왜 이렇게 매력적일까요? 이거는 뭐냐면요. 관심이 없는 태도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여유에서 나오는 거야. 의존하지 않는 태도. 여자는 본능적으로 나 없이 안 된다. 나 없으면 무너질 사람이다. 이런 사람한테 본인의 인생을 걸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오히려 나 없어도 단단한 사람한테 소유욕과 신뢰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결혼 시장의 팩트를 하나 제가 찍고 넘어갈게요. 35살 이후 남자 중에서요. 결혼 의지 있고요. 정상적인 직장을 유지하고 사고 안 터뜨리고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남자. 이 조건을 전부 유지하는 남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이 남자들이 희귀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요. 이 정도면 이 남자 괜찮은데 라는 재평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35살 남자에게 생기는 희소성 효과입니다. 이거 남자분들 누구나 다 공감할 거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30대 초반의 남자의 경쟁은요. 매력이에요. 잘생겼거나 재밌거나 센스 있거나 연애 감각이 좋거나. 근데
35살부터는 결혼 안정성의 경쟁이에요. 남자는요, 나이가 들수록 이 멋있는 남자보다요, 믿을 수 있는 남자가 되잖아? 그럼 나의 시장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즉, 잘난 사람보다는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요, 생각보다 남자의 전성기가 의외로 길어.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단단하고 능력이 있는 남자라면. 근데 이 역전 타이밍을 단 1년이라도 나는 조금 더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를 찾아와서 컨설팅을 받으셔야겠죠. 제가 여러분의 이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컨설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공감됐다면 댓글 남겨주세요.